안녕하십니까. 오늘 종신분석에 뜰 세미나 10 불안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경증 환자의 불안의 원인,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경증 환자의 환상에서 대상을 잘못 사용하는 것 뒤에는 어떤 현실이 놓여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대상 A의 기능을 전이 속에서 타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이게 이제 대상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대상은 환상 횡단의 그 대상이지, 횡단의 대상이지, 이거를 전이 속에서 대타자에게 전달하는 것, 이거 분석가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 환상 횡단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 현실은 요구라는 매우 간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증 환자는 타자에게, 분석가에게 자신을 욕망하도록 요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원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배려를 지각하고 거세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것을, 대상이라는 것을 전이 속에서 타자에게 전달해서 요구를 하는데, 뭘 요구하느냐? 나 겨려 지각하게 만들지 말고 내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경험이며 이 프로이드의 설명으로 충분히 계몽되지 않았으며, 프로이드는 이런 거 얘기 별로 그렇게 강조 안 했어요. 분석가들로 하여금 도덕주의 종교에 남아있는 환상을 추론해냈습니다. 도덕주의 종교에 남아있는 환상, 편하게 해주라 이거죠. 환자 자극하지 말고, 환자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 이거죠. 그것은 편향성이다 이거죠. 그건 분석이 아니다 이거죠. 그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가 무언가를 주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근데 뭘 줘야 할까요? 성기의 성숙이 선물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성기기라는 것은 주고받는 단계죠. 성기기, 심리성적 완성 단계인 이 성기기의 특징은 뭡니까?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거. 그게 성숙이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선물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건 뭐냐면, 신경증 환자에게 주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물을 주는 거예요. 물. 아무것도 아닌 거.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 이걸 이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그의 불안입니다. 물을 지각하는 거. 이게 불안의 원인이에요. 이게 불안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출발점, 즉 거세 불안에 휩싸이는 지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세 불안에 휩싸이는 지점이에요. 거세 불안에 휩싸이는 지점. 분석자는 분석가를 자신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대상 A를 전이 속에서 전이시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분석가가 자신을 거세 불안에 빠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분석자가 만드는 함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분석가가 그걸 받아들여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가 요구하는 게임에 참여하게 말려드는 것이죠. 그러나 분석가가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 분석자는 하임에 이르게 됩니다. 분석가가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하면 분석가가 분석자를 욕망하지 않을 때, 분석가가 분석자에게 단순한 표피적인 편안함을 주지 않을 때,
그렇게 되면 분석자는 하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운하임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집, 이게 이제 하임이죠. 예. 분석자는 자신의 상상적 요구가 좌절될 때 이게 하임에 이르는 거예요. 공격성을 발현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의 거울 이미지가 좌절을 겪을 때 분노가 표출되고 이 분노가 소진됨에 따라 더욱 원초적인 요구로 돌아가는 일련의 요구가 생기는데 그에 따라 퇴행이 변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절, 분노, 퇴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퇴행적 경로를 통해 우리가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위치에 놓이도록 강요받는 시대로 주체가 되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형태의 퇴행적 요구가 그 한계까지, 즉 요구의 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소진되었을 때 마침내 거세의 관계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예, 이 퇴행적 요구가 그 한계에 이르렀을 때 거세의 관계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상상적 요구가 좌절될 때 공격성이 발현되기 시작하는데 이 공격성이 이제 그 전이 안에서 분노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 일련의 요구가 원초적인 요구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련의 요구가 생기고 그에 따라 퇴행이 이루어져요. 퇴행. 애가 되는 거죠. 원초적 감정에 막 매몰돼 가지고서 분석가로 하여금 자신의 원초적 감정을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자기 편이 되어서 공감만 해주는 그런 그 인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퇴행의 목적이죠. 예. 이 좌절, 분노, 퇴행의 이 행로를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밟게 되는 것이죠. 분석자는. 그러다가 이 퇴행이 요구의 도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 퇴행적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철저하게 소진될 때, 이 퇴행적 요구가 소진될 때, 그 한계까지 이르러서 더 이상 퇴행적 요구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거세. 그때 이제 거세의 관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임에 들어가니까, 하임이라는 그 운하임 리시에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세는 요구의 퇴행 주기의 극한에 있는 관계로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됩니다. 거세는 요구의 퇴행 주기의 극한에 있는 관계로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된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요구 기록이 소진되는 즉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한에서 나타납니다. 억제 증상 불안에서 프로이드는 불안이 대상 상실에 대한 반응 신호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태어날 때 발생하는 자궁 내 환경의 상실, 대상으로서의 어머니의 궁극적 상실, 음경 상실, 대상으로서의 사랑의 상실, 대상으로부터의 사랑의 상실, 초자의 사랑의 상실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불안은 결여의 신호가 아니라 결여가 제공하는 지원의 실패로 중복된 수준에서 생각되어야 하는 어떤 신호입니다. 불안은 결여의 신호가 아니라 결여가 지원할 수 없는, 결여가 제공할 수 없는 지원, 결여가 제공하는 지원의 실패로 중복된 수준에서 생각되는 어떤 신호입니다. 결여에서 불안이 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 결여 때문에 결여가 제공하는 지원, 즉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여가 나에게 지원하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이 불안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해주지 못한다는 그 좌절감, 여기서 이제 불안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불안을 일으키는 것은 엄마의 가슴에 상실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다시 무릎 위로 올라가게 될 것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는 모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엄마 가슴의 상실에 대한 그리움에서 이 불안이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엄마 무릎에 올라가게 될 것에 대한
사실 때문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안은 결여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결여가 결여될 때 오는 것입니다. 결여가 결여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의 안전은 부재의 가능성입니다. 현존의 안전은 부재의 가능성입니다. 현존이 안전되려면, 안전을 유지하려면 부재의 가능성이 열려야 돼요. 결여의 가능성이 열려야 되고 상실의 가능성이 열려야 돼요. 유아에게 가장 괴로운 일은 바로 그 자신이 확립한 관계, 그를 욕망으로 만드는 결핍의 관계가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예. 결핍이 붕괴되면 안 돼요. 결핍이 유지돼야 돼요. 결여가 붕괴되면 안 돼요. 결여가 유지돼야 되는 것이죠. 결여가 유지되어야 엄밀한 의미에서 현존이 안전을 유지하게 됩니다. 결여가 결여되면 현존은 불안해지는 것이죠. 어떤 결핍의 가능성도 없을 때, 이게 결핍이 붕괴되는 순간, 결핍이 붕괴되는 순간이에요. 이때가 바로 진짜 불안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음경상실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자유행위를 금지하는 것에서 아이는 이를 어머니의 욕망이 그에게 가해지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주체 자유행위를 금지해요. 그럼 이것은 엄마가 아이를 욕망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어머니의 금지가 유혹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면 경험은 욕망의 대상과 관련해 불안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불안은 대상 상실이 아니라 대상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실패로 가는 길이라 불리는 것에 수반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음 단계, 즉 초자의 사랑의 단계로 올라갑시다. 두려운 것이 성공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아까도 나왔듯이 그 불안은 상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상실이 결여될 때, 즉 엄마가 나를 욕망한다고 인식될 때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상실이 결여되는 거예요. 결여가 결여되는 거예요. 결핍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엄마를 상실했으면은 그 상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게 욕망의 변증법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엄마를 상실한 것을 내가 부인하려고 한다든지 회피하려고 한다든지 억압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현존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현존이 안전되지 못하고 불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현존의 안전은 부재의 가능성이에요. 부재의 가능성, 결여의 가능성. 상실. 부재, 결여의 가능성이에요. 이 결여의 가능성이 열려야 현존이 안전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여가 없어야 편안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자위행위를 금지하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자위행위를 금지하는 것에서 엄마는 아이에게 자기 자신이 아이를 욕망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진짜 불안해지는 것이죠. 왜? 자위를 한다는 것은 엄마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엄마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위 행위가 아이에게 어떤 결여를 지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거를 금지시키면서 마치 엄마가 아이를 욕망하고 있다는 듯이 아이에게 인식을 던지면 아이는 자신의 결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왜? 엄마를 상실했다는 이 지각이 깨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결여되는 것이죠. 여기서 진짜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증 환자의 불안의 원인은 상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상실이 상실될 때, 결여가 결여될 때, 결핍이 결핍될 때, 이때 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불안을 찾는 정확한 방법은 당신이 불안에 대해 언급하는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위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타자의 주의상스. 타자의 주의상스가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타자의 요구. 타자의 요구가 우리에게 불안을 줘요. 세 번째, 분석가가 치료에 개입하는 방식으로서의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수수께끼 같은 형태인 분석가의 욕망. 분석가의 욕망이 들어올 때 주체는 불안을 지각하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온다 이거죠. 오늘 신경증 환자의 불안의 원인 살펴봤는데, 그것은 바로 그 결여, 상실, 이것이 지각되고 이것이 수용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불안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경증 환자의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